네, 한국파마 정말 길고 긴 부진을 딛고 오늘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했었는데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투자해볼 만한 이슈인지는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갭상승했고 이틀 연속 급등 중이죠. 오늘은 120만 원 다시 탈환했는데 과연 황제의 질주가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두 분 다 S 의견을 주셨습니다. 진짜 황제주가 됐었던 그 100만 원 선이 참 견고한 것 같아요. 전고점까지 다시 가줄까요? 저는 일단 다시 한 번 더 좀 랠리는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에코프로의 3분기 실적은 일단 좀 전분기 대비해서는 안 좋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메탈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다 보니까 뭐 리튬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같이 좀 이러한 리사이클링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메탈 가격 하락이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의 실적은 오히려 좀 안 좋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이 오늘 이번에 좀 쉬어간 부분들을 조금씩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지금 7월 10일 기점부터 다시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줬다가 7월 10일 기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사실 지금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다시금 지금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Q 성장만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외형 성장폭은 올해 하반기까지도 계속 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Q 부분들이 확실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단은 과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지금 놓고 봐도 네.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70조가 넘습니다. 둘이 합치면. 그럼 지금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지금의 시총 밸류를 받으려면은 그만큼 좀 독립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객사를 좀 자연스럽게 좀 다변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좀 이러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시총의 밸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 밸류 테스트가 일단은 좀 들어가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박스권 라인이 한 130만 원대입니다. 한 130만 원대를 만약 좀 에코프로가 다음 거래일이나 다다음 거래일에 좀 돌파를 충분하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나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저는 박스권 돌파 관점으로도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사실 뭐 한 두 달 전만 해도 보수적인 의견이 우세했는데 두 분 다 S를 주셨네요. 지금 매수해도 됩니까? 이게 뭐 얼마나 더 갈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계속 노 외치다가 예스 나온 그러니까요. 게 지금 박스권 형성하다가 지금 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왔거든요. 전고 돌파하는 모습 나와서 단기적으로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역시나 차익 매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셔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올랐던 만큼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 이거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대응하셔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두 분 다 예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장 첫날에 정말 뜨거웠었던 마녀 공장입니다. 이후에 좀 부침을 겪다가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에 따라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녀 공장은 두 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잡아봐도 될까요? 저는 화장품 쪽 계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이랑 이쪽 다른 동남아 쪽 네. 이런 쪽들 매출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 리포트도 오늘 좋게 나왔고 뭐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화장품주들 ODM, OEM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고 코스맥스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결국엔 그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그럼 하반기에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화장품주도 괜찮고 지금 ODM, OEM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들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꾸준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공장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또 마녀공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할까요?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 신약 연구개발 발표 관련해서 이슈가 엮이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회사 측에서 관련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엔 반대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회사 측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예스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치매 쪽 모멘텀을 보고 예스를 했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 원래 본연에 했던 사업 자체가 정신신경계 쪽 관련된 좀 특화 기업인데 일단 뭐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쪽에 대한 좀 특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불면증, 우울증 관련한 좀 수요 부분들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치매 쪽에 지금 이제 기업 측면에서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악재가 돼가지고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결국 그냥 이제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은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그 부분들의 관계성이 없다고 하니까 좀 밀리면서 마감을 해줬던 부분인데 만약 이런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관계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윗골이 좀 크게 남기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한국판마가 좀 보게 되면은 윗골은 좀 크게 남기긴 했지만 양봉으로 일단은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도 정확하게 좀 터져주면서 들어와준 상태고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고 결국 이제 이 파마 독샘 핀정이 이번에 좀 식약처에서 또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3mm랑 6mg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 그만큼 이제 불면증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촉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제 뭐 매출액 부분들이라든지 외형 성장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하반기 좀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트로는 좀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고 외형 성장이 톡톡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면이 최근 들어서 많이 안 살아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단기 수급이 확실하게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5일선이 지금 21선을 골든크로스를 이번에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까지도 일단은 상승분이 확실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 골든크로스가 지금 현재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위로 지금은 좀 역배열이 좀 위치는 해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6개월 선 정도 한 18,000원대만 좀 돌파가 나온다. 그리고 지지만 명확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27,000원대까지는 매물 소화 테스트 기간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주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위치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한국파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특징주 3가지 알아봤고요. 그럼 내일은 우리가 뭘 사야 할까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이번 달 초에 공략했던 JW 중해제약이 이 통풍치료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수익률이 많아졌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볼까요? 지금 좀 상승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모멘텀은 계속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좋으시고 뭐 다 파셨으면은 예. 한 번 더 트라이 해봐도 지금 되는 단계다. 왜냐하면 통풍 치료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여기 또 탈모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풍, 탈모 요 2가지만 해도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 충분하고 특히나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져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다가 신약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만약에 보유하지 않고 계신다고 한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또 수익을 많이 줬지만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이 내일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어떤 걸까요? 두 분이 직접 고른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열어보도록 할게요. HPSP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가져오셨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지금 타이밍인가요? 일단 2차 전지 쪽에 다시 좀 살아나는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지금 다시 좀 살아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일단은 그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제 철강 모멘텀으로 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거의 100% 2차 전지 이제 기업이라고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양극재, 음극재 동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외형 성장폭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좀 포스코 퓨처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최근 3차례 좀 대규모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까지 좀 맺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앞으로 실적 부분으로 좀 따놓은 당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보다 상당히 좀 아직 좀 상승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관점이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관점이고 예.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앞전 한 7월 17일 기점으로 시가를 잡아줬던 40만 원대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 넘게 조정이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조정이 나오는 폭에서도 오히려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부분들은 나간 모습은 전혀 조금 안 잡힌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부터 지금 반등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일단 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을 거치고 나서 좀 V자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여전히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8만 원대까지가 좀 매물이 좀 두껍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만 원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39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상단 목표가로 48만 원 설정을 해주셨네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종목은 HPSP. 오늘 또 음봉을 보였을 때가 매수 기회인가요?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게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누군가 차익 매물을 출회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았거든요. 아하. 근데 기관 물량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아직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기관들의 그런 물량들 그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수급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음봉이 뭐 추세가 전환되고 이제 하락 전환이냐 이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냥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HPSP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 이 반도체 회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정말 마진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로 고압수소 커널링 관련 장비를 판매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HBM 관련주로 부각이 되는 이유가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그 장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기술력과 마진율,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50%가 넘는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면 실적 이런 마진율 토대로 해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 다시 한번 HBM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AI 반도체 랠리가 한 번 더 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괜히 여기에 지분 투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미반도체도 시총이 이미 5조가 훌쩍 넘었고 네. 여기도 지금 시총이 거의 3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만큼 많이 주가가 오른 만큼 시총도 많이 올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PSP 목표가는 39,000원, 전고점 부근으로 또 짚어주셨네요.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두 분과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해봤고요. 두 분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